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재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단계로서, 물론 저번에 파이썬 100분 핵심 강의를 했죠. 그거는 이제 파이썬의 기초에 대한 강의를 한 거고, 이번에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시각화와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무료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 강의는 제가 크리에플 제가 이제 포탈을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위한 포탈, 그 포탈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같이 구독해 주세요. 노마드 크리에이터가 같이 하는 거니까 가서서 같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거기에 데이터 시각화와 차트 기법이라는 어떤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인프런이나 다른 사이트에도 이제 무료로 강의를 올릴 예정인데,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을 하고 딥러닝을 하든 뭐 다른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시각화하는데, 특히나 이제 차트를 만드는 데서 정말 많은 생각을 우리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의 핵심 원리 5가지, 핵심 요법 5가지와 그다음 거기에 따른 핵심 차트, 우리가 많이 쓰는 차트지만 어떤 원리에서 어떤 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파이썬을 갖고 실제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것, 그 차트를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 새로 또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고요. 일단은 데이터 시각화,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잖아요.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 그 다음에 하기 위한 그 핵심 차트 10가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소개 내용 잠깐 동영상 보여드리고요. 제 크리에플 홈페이지 그리고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배우지만은 사실 이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인문학적인 그 영역에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컨버전스 융합 시대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숫자, 전산에 있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좀 더 다양한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인 효과 또는 다양한 청각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보여주자라는 이런 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는다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30 몇 년 전에 그때 데이터 붐이 불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 중심이었다면 90년대 말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어떤 광풍이 불었죠. 저도 그때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된 업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그 뒤에 지금까지도 좀 다른 이름이지만 빅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우리에게 각광받고 있죠. 물론 그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과연 뭘까요?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정의를 합니다.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와닿는 내용은 이런 거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정보와 데이터를 좀 시각적으로 그래픽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비주얼 엘리먼트들을 이용하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차트, 무심코드 많이 쓰죠. 우리가 엑셀을 쓰면서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이 차트의 용도와 분류,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셀 수도 없어요. 그 베리에이션까지 하면은 셀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10개의 차트를 5개 카테고리에 의해 갖고 한번 왜 우리가 이 차트를 써야 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픽들,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테크닉스,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드릴 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 좀 더 쉽게, 우리가 이게 감성적으로 해도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쫙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빅데이터의 시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같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엔 결국 데이터의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가공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사실 인공지능에도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용한 데이터,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도 이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양이 적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CCTV만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것들이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들을 많이 생성하느냐라는 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이 데이터,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은 알 거예요. 그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뭔지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설명하기 좋은 예가 바로 그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우리나라로 하면 러시아 원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French Invasion of Russia, 말 그대로 침공이라고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이 나폴레옹의 French Invasion of Russia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보면 되죠. 이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812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그 군대라고 그래요. 육군이 가장 많은 수의 군대가 그 러시아를 침공하던 일입니다. 근데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끝났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 내용들을 일단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찾아갖고 이거를 막 보고서로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해서 누가 참전했고 얼마나 참전했고, 여기 보면 공식 기록에 보면 68만 5천이 내몽강을 건너는데 돌아오는 데는 뭐 10,000명도 안 되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 사상자만 보더라도 뭐 47만에서 53만 가량이 그 어떤 프랑스 군 측에서 이제 사망을 했고 41만 정도가 러시아군에서 했으니까 굉장히 뭐 엄청난 그 인원이 죽어나간 아주 비극 중에 하나죠.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뭐 1시간짜리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돌아온 것은 거의 10,000명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왜 우리가 졌는지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정말 지루해서 정말로 특별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 한두 명을 빼고는 다 이제 아마 지루해서 이제 강의를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죠. 이거를 그 배경으로 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무엇입니까?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쟁과 평화를 이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졸든 분 중에서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좀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분들이 또 문학에 관심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와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 우리가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제 그 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이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나타내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대해서 나타낸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건 벌써 한 오래된 일이에요. 한 200년 전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림 자체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이 한 200년 전부터 이제 됐다는 걸 보면은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편하게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려는 의도는 있었고, 단지 최근에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가 폭증하고 우리가 그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면서 좀 더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굉장히 촌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이거 섬뜩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뭐 42만이다, 68만이다 해갖고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당시 최대의 육군을 꾸려서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여기서 돌아오는 길이죠. 러시아에 갔다가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사에서 재밌는 얘기들도 있지만, 물론, 여기서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결국 패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제 퇴각하는 그 나폴레옹 군을 표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돌아왔을 때 점점 저 숫자가 작아지면서 한 10,000명 정도 이제 돌아왔다. 아주 참 비극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패배한,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그 동장군에, 나폴레옹 동장군에 패했다라고 하죠. 동장군이 누굽니까? 뭐 그런 동치를 갖고 있는 장군이 있나요? 이게 아니고 이제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죠. 밑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온도에, 그 당시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죠.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추위를 나타내는, 기온을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와 그 다음에 병력들을 보면서 이때의 그 추위에 떨고 이제 죽어가든, 전쟁도 전쟁이지만 추위에 떨어서 죽어가든 아주 비참함을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찬사가 많은 만큼 이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대표한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또 하나 비판도 있습니다. 하나의 차트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1시간 동안 또는 그 이상을 제가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때의 참혹함,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요즘 각광받는 얘기가 있죠. 뭐냐 하면은 또 이게 인문학 분야인데, 이제 단지 그림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그림을 섞어서 인포메이션이랑 그래픽스라는 거에 합성하는 인포그래픽스라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래픽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뭐냐? 인포메이션이랑 데이터와 날리지다.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그래픽 효과를 이용합니다. 물론 차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려면 역시 이것도 기반이 통계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인포그래픽스뿐만 아니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먼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의도에 맞고 그 다음에 성향에 맞는 대로 소트해서 우리가 정렬한 다음에 그거를 어레인지해서 잘 이렇게 정렬해 갖고 원하는 바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법들을 사용하죠. 우리가 차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여주는 기법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그냥 또 각광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우리가 많이 쓰지만 잘 공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는 정말 무수히 많죠. 우리가 정말 무수히 많이 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차트들의 수가 몇 개냐? 그거는 뭐 제가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트를 갖고 베리에이션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차트에도 그 목적이 있고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왜 차트를 잘 써야 되는지, 우리가 차트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엑셀을 쓰면서도 쓰고 파워포인트를 쓰면서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이 차트를 써야 돼. 우리가 얘기하는 컬럼 차트, 그러니까 바 차트 같은 걸 써야 돼. 파이 차트를 써야 돼. 이렇게 쓰지만 그것이 용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쓰는 것들을, 그런 걸 한번 짚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쓰는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차트를 제가 그 중에서 10개를 골랐는데, 그걸 갖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그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R 같은 걸로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들에선 또 그거를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전산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갖고 우리가 차트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왜 차트를 사용할까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거를 한 5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comparison and ranking이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비교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 어떤 대상들을 비교를 하고 싶고 순위를 매기고 싶은 우리가 니즈를 갖고 우리 차트를 사용합니다. 뭐 어떤 차트를 사용할 거지?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의 차트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part whole입니다. 전체 중에 내가 얼마에 해당되는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전체 주식 중에 내가 얼마를 갖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일대주주. 우리가 대주주라고 하죠. 그것처럼 어디 전체 중에서 얼마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만큼 몇 조각을 먹느냐. 피자가 보통 몇 조각이죠? 뭐 8조각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몇 조각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 홀에 해당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건 다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제 트렌드입니다. 어떤 그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통 이것은 트렌드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시계열 분석을 할 때 많이 쓰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가, 환율.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또는 환율이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과거 2개월, 과거 5개월 동안, 또는 과거 2년, 10년 동안은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를 보는데, 이런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차트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correlation입니다. 상관관계죠. 우리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딥러닝,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옛날에 하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월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파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기저귀를 사러 갔다 이제 맥주까지 사는 걸. 이런 것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상품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 갖고 그것을 모아 갖고 좀 더 그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뭐 이런 예들이 있듯이 나이와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기록과의 관계, 성별과 기록과의 관계가 과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correlation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distribution입니다.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느냐, 그 다음에 퍼져 있는 걸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값으로 잡을 것이냐, 어떤 것을 유효한 값으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쳤어요. 우리가 마라톤을 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합격을 시켜야 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우리 지도를 보고 우리 구매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범죄율은 어느 동네가 많느냐,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런 걸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차트가 꼭 하나의 목적과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이 5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5가지를 대표하는 10개의 차트를 이제 우리가 설명드리고, 어떨 때 이런 차트를 사용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그 차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R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고 그런 과정을 또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럼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여러분과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차트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사례를 하나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